부산의 진짜 맛은 맛이란 맛은 여기 다 모였다. 오방맛길 인기고기 그 맛의 비법을 찾아 맛있고 든든한 고수의 식탁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유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부산의 맛이 가득한 이곳 바로 연제 오방맛길에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고기로 유명한 고수 두 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고깃집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일단 사람들이 드시는 걸로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의 식탁, 그 주인공은 바로 돈치맛살. 가해질의 대가 그의 피땀 눈물로 빚어낸 돈치맛살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치맛살은 항정살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부위네요. 부위로 네. 하는데 어떻게 이제 칼로 작업을 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항정살이 되느냐 돈치맛살이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네. 썰었습니다. 항정살 부위를 포를 뜨듯이 얇게 썰어낸 것이 바로 이 돈치맛살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삼겹살, 등심, 안심 이런 건 쫙 다 먹어봤는데 이 돈치맛살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맛인지 일단 먹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 고사리는 왜요? 이렇게 구워요. 같이요? 고사리를 같이 구워주시는데 간이 잘 되어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죠. 돼지 한 마리당 400g 정도만 나오는 항정살 중에서도 비법 칼질로 기름을 제거한 돈치맛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근데 그냥 사르르 녹냐? 아니요. 약간 딱 씹을 때 그 씹는 맛이 느껴져서 이 달근달근 씹으면 씹을수록 그 육즙이 팡팡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냥 고기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끝맛이 깔끔해요. 같은 부위인데 얼마나 다르겠어 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기가 다른 부위가 아니고요. 같은 부위인데 칼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항정살과 그리고 돈치맛살로 나뉘는데 지금 똑같은 불판에서 똑같은 시간을 두고 구웠거든요. 제가 그럼 그러면 항정살 먼저 네네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항정살이죠. 맛있습니다. 맛이 없지 않아.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약간 지방도 느껴져서 그렇죠. 조금 이제 네. 씹힐 때 지방과 고기 맛 같이 느낄 수 있는 점. 조금 다른 거 느끼셨습니까? 네. 금방 항정살을 먹었을 때는 지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부드럽게만 씹혔다면 이 돈치맛살은 조금 더 쫄깃쫄깃하게 탄탄한 육즙을 같이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 돈치맛살이라고 해서 그냥 칼질만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비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돈치맛살의 그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숙성을 이제 2단계로 거치죠. 숙성을 하세요? 고수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많아요. 숙성해 놓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비교를 하면 색깔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전 1차? 1차만 했을 때, 네. 여기 2차까지 했을 때 색상도 훨씬 더 밝은 색깔이 붉은 색깔이 나오고 네. 이 치맛살이라는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서 내는 거를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집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손님한테 나가면 손님들이 이 고기 처음 먹어봐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돼지고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숙성까지 하는 게 비법이었구나. 네. 이거 정말 별미인데요. 이렇게 양파, 고추냉이를 올리면 하나의 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밥량이 많아서 드실 때는 딱 3분의 1 정도만 잘라서 드세요. 확실히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라고 기름 많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더 담백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게 돈치맛살이라고. 오박마키 돈치맛살 맛보러 오세요. 이어서 두 번째 고수의 식탁을 찾아 나서는데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식당 발견. 들어가서 쭉 둘러보니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족발이 너무 예뻐요. 맛있게 생겼죠? 보는 순간 눈과 마음을 홀려 사진부터 찍게 된다는 이 집만의 족발. 족발 한 상 나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15개. 와, 족발까지 하면 총 16개 한 상이 다 제 것입니다, 여러분. 우와. 일단 가장 중요한 족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탱글탱글. 누린내, 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기만 합니다. 와, 굉장히 탱글탱글하네요, 고기가. 셰프님 어디 계세요, 셰프님? 네. 맛과 가성비 모두 잡은 족발 한 상의 대가.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족발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 비법 같은 경우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고수의 비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꼼꼼하게 하나하나 손질하는 국내산 생족. 여기에 마늘, 생강, 양파, 대파 등 10여 가지의 채소를 준비해서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고, 그리고 꺼내는 의문의 가루.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흡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가지 된 한약재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가루화해서 저희가 이제 족발 삶을 때 같이 넣는 겁니다. 20가지나 들어가요? 와. 오가피, 계피, 구기자 등 22가지의 한약재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로 고기 잡내도 잡고 육수가 잘 스며들도록 해주면 끝인 줄 알았으나 끝이 아닌 것 같죠? 너무 뜨거운데 왜 계속 불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족발을 한 90분 정도 저희가 삶는데 근데 화력이 너무 세도 살코기에는 전부 다 뭉개지고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좀 덥더라도 계속 붙어 있으면 저희가 불 조절을 계속 해줘야 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비장의 재료 밑국물에 채소와 한약재 등 아낌없이 팍팍 넣어 푹 삶은 국내산 생족이 이제 족발로 재탄생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이기고 불 조절을 한 덕에 이렇게 탱글탱글한 육질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담백한 온족발과 매콤한 불족발, 이렇게 족발 한 상 완성! 불족발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매우니까 딱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는 느낌? 아, 족발집에 파숙지가 나오네요. 파숙지 장에 우와, 파숙지랑 초장이 조금 더 새콤달콤하게 딱 맛을 잡아주니까 고기를 먹는데도 요리를 먹은 듯한 느낌으로 되게 맛있어요. 추천하는 셰프님의 픽. 일단 손으로 넣으세요? 네, 저는 입이 좀 커여서 저는 고정으로 올리고 여기까지. 마늘 소스 살짝 올리고 잠시만, 이게 입에 들어가신다고요? 당연하죠. 조합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먹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상한 걸 입에 넣었어. 아, 마지막을 이제. 유튜브.
조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다 맛있습니다. 하나만 꼭 짚기에는 좀 그렇고 다 맛있어서 일단 취향에 맞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방맛길 족발 한상 드시러 오세요. 특별한 돈치맛살과 족발 한상의 고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오방맛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들이 이곳에 가득한데요.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분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다고 하는데요. 희망 얼굴 캐리커처 작가,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주인공이 있다는 청주의 한 중학교.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 저희 교장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교장실로 가보실까요? 교장 선생님이요? 그럼 다시 교장실로 출발. 안녕하세요. 네, 그림을 많이 그리신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청주중학교 교장 지선호입니다. 이곳이 집무실인지 전시실인지 모를 정도로 방안 곳곳이 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환한 웃음을 간직한 표정으로 말이죠. 여기 우리 젊은 주무관이 새로 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작은 늘 이제 자신감으로 하라고 이렇게 학교에 오면은 좀 더 자신감 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우리 학교 생활부장 선생님인데 우리 학생들을 일일이 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회복적 생활 지도에는 거의 달인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겨울방학인 학교는 학생들에겐 쉬는 기간이지만 선생님들은 쉴 줄 모르시죠. 청주중학교의 교육가족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칭찬하면서 더 힘내라고 캐리커처를 그분들에게 모두 다 그려드렸죠. 바로 이 캐리커처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 희망 얼굴을 그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희망 얼굴이라고. 그래서 점차 이제 그려나간 것이 이제 7년 전서부터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애정어린 관심을 주셨죠. 네. 원래는 학생들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휴일이나 이제 새벽 시간에 이 작업을 하는데, 주로 제가 이제 그 화선지에다가 동양화 물감으로 이제 원본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물로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칭찬의 의미를 담아서 쓰고, 원래는 뭐 이것이 뭐 크게 족보에 있는 그림이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작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칭찬가 또는 뭐 응원해 주는 사람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응원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작품을 받으실 주인공이 있다고요? 지역사회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희망 얼굴 추천 들어가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어요. 네, 사진이 너무 잘 나온 듯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그림같이 충북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맙습니다. 미소가 이쁘신데 이렇게 계속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역사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듯합니다. 앞으로 희망 얼굴 이 캐리커처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북 지역사회가 또 밝고 행복한 그런 희망 얼굴로 가득 찬 그런 충북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배님을 제가 그려서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사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끌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카톡으로 이게 받았을 때 가슴이 너무 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음악회 때 뭐 찍은 영상이나 많이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제가 카톡 사진을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너무 이렇게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이렇게 그렸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또 믿고 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네. 우리 이장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늦게 뵙고서 늦게 제가 그려드린 거라서 오히려 제가 더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강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SNS 페이스북에 통해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해 이제 떠오르는 얼굴이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또 새벽 아침에 희망 얼굴로 그리게 된 거죠. 이제 지치지 않고 더 아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방학이지만 쉴 틈 없는 야구부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연습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이런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선호 교장이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뜻한 응원으로 조금이나마 추위가 녹았으면 좋겠네요. 또다시 집무실로 돌아온 지선호 교장. 이번엔 학생과 함께인데요. 새해를 맞아 지선호 교장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바로 학생들의 캐리커처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수고한 학생 임원에게 뜻깊은 선물도 하고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올해 새로운 희망의 얼굴이 탄생했네요. 학교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 학생들이 정말 뿌듯해하겠는데요. 너무 잘 그려주셔서 이제 또 마음에 듭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이제. 약간 뽀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좀 다듬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림을 받는 사람은 더 행복한 희망 얼굴 캐리커처.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청주중학교는 지선호 교장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모교이기 때문인데요. 중학생 때 보던 이 느티나무 곁으로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느티나무. 이거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느티나무는 요 모양 요대로 서 있었고, 다만 그때보다 좀 아름드리로 굵어지고 가지는 조금 더 그때보다 좀 많이 상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모교에서 교장으로 다시 한번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인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많이 뭐 좋은 점을 좀 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2015년부터 시작된 희망 얼굴은 지금까지 약 2,000명의 희망이 그려졌습니다. 모두 이제 저도 공직에서 이제 곧 한 2년 앞두면 이제 퇴임을 하게 되죠. 공직에 있는 동안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학생들을 칭찬을 할 거고, 희망 얼굴을 통해서 퇴임을 해서도 많은 분들이 칭찬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분을 뵙고 또 거기에 맞는 칭찬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하는데 일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기에 밝은 미래도 있는 거겠죠? 2023년에도 감초교장의 희망 얼굴은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그 열정이 꽁꽁언 강원도의 얼음판 위로 이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20회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강원도 지사배 전국 얼음축구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인제군 남면 빙어호.
얼음 낚시로도 유명한 이곳에 웬 경기장이 설치됐습니다. 맨 땅도 아닌 얼음판 위에서 전국 얼음 축구 대회가 열린다는데요. 대체 얼음 축구가 뭐죠? 일반 축구는 인도잔디나 천안잔디 또한 이제 맨 땅에서 하고 있지만 그 얼음 축구는 기존의 물이 추워서 얼어 있는 상태에서 구장을 만들어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입니다. 닷새간의 대회 일정 중 오늘은 인제군 관내대항전이 열리는 날. 덕분에 6개 읍면 주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얼음축구대회 관내대항전은 청년, 장년, 여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청년부는 40대 이하, 그다음에 장년부는 50대 이상, 그다음에 여성부는 뭐 2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읍면 대표로 각 읍면에서 한 팀씩 총 6개 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선수들이 출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축구 경기 나가는 거 맞죠? 각종 보호 장비에 헤드기어까지? 누가 보면 격투기인 줄 알겠네요. 빙판이라 일반 축구하고 틀려서 넘어지게 되면 뇌진탕의 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헤드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강원도지사회 전국 얼음축구대회 관내대항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뛰어라!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청년부 예선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격렬한 기린면과 북면의 대격돌. 기린면 선수들 거침없는 슈팅을 쏟아붓는데요. 과연 이번엔 들어갈까요? 네, 시원하게 골인입니다. 1대0으로 기린면이 앞서는 가운데 프리킥 찬스를 얻은 북면. 와, 얼음 위에서도 속임수를 쓰시네. 작전은 대성공. 이번엔 북면이 한 점을 가져갑니다. 잘했어. 1대1 무승부로 전반전을 마친 양팀. 잠깐의 쉬는 시간에도 작전을 짜기 바쁩니다. 먼저 선취골 넣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서 뭐 퍽이 발 밟히면서 좀 혼선이 생기면서 골이 하나 들어가서 1대1 지금 승부가 났는데 한 골만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승부욕을 불태우며 시작한 후반전 경기. 하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인 채로 경기가 끝납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결국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려야 하는 상황. 기린면 첫 번째 키커 가볍게 차보는데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기회는 이제 북면에게 넘어갑니다.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북면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비록 승부차에 가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팀원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심히 뛰고 땀 흘려서 만족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기장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유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경기장. 아, 여성부 경기장이었군요. 일명 인제군 버전.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엔 문외한이지만 승부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제일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은 재미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퍽을 위주로 사람이 안 다치게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부 준결승 시작합니다. 지형지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북면 선수. 코너에서 시도한 슛을 인제 골키퍼가 걷어내는데요. 앞불싸! 북면의 황금 찬스. 빈 골대로 슛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북면. 인제읍 선수들 뭐해요? 빨리 수비해야지. 하지만 골대 앞 수비진을 절묘하게 뚫고 완벽하게 패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면이 또다시 점수를 가져갑니다.
둥글둥글한 공과 달리 어디로 미끄러질지 알 수 없는 퍽.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마술이 따로 없네요. 이런 모습에 관객들은 흥미진진. 장애 응원전도 경기장 못지 않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일반 축구보다 더 얼음 축구가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땅바닥보다 너무 진짜 치열하고 너무 얼음판에서 즐기는 놀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멈추고 싶어도 진짜로 멈출 수 없는 명승부. 양팀의 실력이 그야말로 막상막합니다. 북면에서 골을 넣으면 금세 쫓아와서 인제엽도 골을 넣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3대1로 결국 북면의 승리. 연습도 안 하고 오늘 처음 와가지고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선수 중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얼음 축구 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서 기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뛴 것 같아요. 우리를 빼놓고 얼음 축구를 논할 소냐. 어린 시절부터 뛰던 추억과 연륜이 가장 많다는 대망의 장년부 경기. 우리 서하면이 이번에 꼭 우승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치열한 명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반 기싸움부터 예사롭지 않은 장년부. 상대팀의 도발에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발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넘치는 긴장감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를 지경. 양팀 다 실력자인 탓에 유효 슈팅은 많지만 골이 좀처럼 터지질 않습니다. 그때 서화면의 실수를 공격 기회로 바꾸는 북면. 밀착 마크를 뚫고 정확하게 패스. 과연 북면의 골로 이어질까요? 들어갑니다. 이에 단단히 뿔난 서화면. 미끄러지면서 태클을 시도하지만 아쉽게도 또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이렇게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북면 최종 우승. 5명을 딱 맞춰갖고 진짜 뭐 어렵게 시작을 해서 예선 탈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와서 좋은 결실을 맺게 돼서 참 기쁘게 된 겁니다. 형님들 멋집니다. 치열했던 만큼 모두가 행복한 시상식. 우승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한 지역 사는 이웃끼리 더 돈독해진 기분도 드는데요.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릴 있고 미끄러워 넘어지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올겨울엔 인제에서 얼음축구 함께해요. 추울수록 열정이 불타는 강원도의 매력 만점 스포츠. 미끄러지고 일으켜주며 추억과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 겨울은 축구 비시즌이라고요? 얼음 축구는요, 지금이 시즌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식재료 유통업을 하는 김종효 씨입니다. 한 해 동안 정성껏 길렀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아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농작물을 직접 유통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상생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김종효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도심이 잠들어 있는 새벽, 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천 농산물 도매시장인데요. 이곳에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가 있습니다. 낙찰받은 농산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손길이 꼼꼼한데요. 저는 유통업을 종사하고 있는 김종효이고요. 저는 유통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마을 어르신들이 농작물 판매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 농작물만으로는 판매하는 게 어렵다 싶어서 순천 농수산물 시장에서 경매받은 물건과 마을 어르신들 물건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해주면서 어르신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자 이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효 씨가 차에 실은 신선한 농산물들은 식당과 병원 등 우리 지역 곳곳으로 배달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마다 길을 나서는 일이 힘들 텐데 그는 이 시간이 즐겁다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만의 힐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통업을 하면서 큰 도로를 다니기보다는 조금 농로 쪽으로 다니면서 그 자연 환경 같은 거 그리고 논밭을 보면서 막 갈대가 이렇게 휘날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 힘든 거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거래처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식재료를 신속하게 배달하는 것이 종효 씨의 임무입니다. 유통업을 시작한 7년 이래로 지각 한번 해본 적 없다는 종효 씨.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식재료를 놓아두는 손길이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마친 그가 매주 토요일이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찬은 뭐 나가요? 호박비빔밥이고 70인분?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모여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종효 씨도 능숙하게 솜씨를 뽐내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거르실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입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3-3-5 모여가지고 어르신들 입맛도 좀 돋구고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라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데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맛도 영양도 가득 채운 도시락. 여기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주변에 이제 농가분들 농작물이 좀 많이 있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농작물을 가지고 이제 주로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업비를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뭉쳐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회원님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에 가까워졌는데요. 도시락을 포장하는 봉사단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제철 맞은 꼬막과 지역의 농산물로 완성해 더 맛있어 보이죠. 맛있는 소식에 지역의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무엇보다 끼니 챙기는 일이 큰일이라고 하는데요. 나눔 봉사로 제공되는 이 도시락이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나왔으면 감사하고 좋지요. 저기 혼자 계시는 분 밥도 못 내잡수는데 얘 갖다 잡수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이웃집 언니도 그렇고 옆에 도로도로 많이 오거든요.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들고 종효 씨가 또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 식사 그 꼬막장 했거든요. 꼬막장 달래랑 해가지고 비벼서 그냥 쓱싹쓱싹 해갖고 드시면 돼요. 이거 꼬막 까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kg 깠어요. 그럼 깐이라고 욕봤다. 아니 밥들이 양이 작네. 앉아봐. 거봉으로 드셔야지. 2주에 한 번은 꼭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식사까지 챙겨주니 어르신들이 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노인들을 생각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할 수 없게 다 감사하게 다 잘 먹고 잘 거르게 해주게 고맙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그냥 우리 엄마는 딱 저 나이에 맞네. 어르신들을 들뜨게 만든 선물은 바로 장수 사진입니다. 지난달 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촬영.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 사진을 남기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촬영 내내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르신의 멋진 모습이 잘 담긴 것 같죠.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까지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 항상 그 세월이 보이거든요. 얼굴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더 오래 사시라고 그 마음으로 보정을 해드리고 사진이 더 이쁘게 나오게 항상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이게 이제 좋은 사진이지만 이 사진들이 자식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집에다 거지 말고 항상 자식 집 거실에다 걸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종효 씨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역과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종효 씨. 그래서 그는 단순히 농작물을 유통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고부가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소소하게 좀 계획을 잡고 싶은 게 어르신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르신들께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배워서 이게 빛을 좀 더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마을을 잊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르신들과 잘 정리를 해서 잊혀지지 않게끔 함께 마을을 다시 옛것처럼 만들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한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희망과 행복도 배달하는 청년 김종효 씨. 그가 꿈꾸는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닌 지역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는 건데요. 더불어 살아가며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그려나가는 종효 씨의 멋진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직까지는 밖에 돌아다니기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추위에 떨 때는 따뜻한 곳에서 뭐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기자기한 거. 뭐 향긋한 냄새 나지 않아요? 뭐지? 이쪽인데? 향긋해. 슬기로운 공방 생활 즐기러 가보자고요. 가장 먼저 들린 곳은 경북 안동시 평화동인데요. 향기에 끌려 들어간 곳은 바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 작품이라면 모두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공방 곳곳에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기정 리포터가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에, 나 문을 열자마자 향기롭습니다. 향기 그윽한 곳에 사장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향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또 이쁘고 귀여운 것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석고방향제, 비누, 캔들 이렇게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에요. 아니, 이렇게 향기로운 예쁜 작품들을 가져가서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 저도 이쁘고 귀여운 걸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 그러면 월령교 무드 등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안동의 상징 월령교? 많은 공예품 사이에서 무드 등 방향제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월령교 석고방향제가 인기라고 하네요. 자, 드디어 제가 만들 방향제, 석고방향제 월령교입니다. 네. 안동의 상징이죠. 근데 다 만들어져 있네요, 선생님. 작은 석고방향제 같은 거는 직접 와서 석고도 구워보고 굳혀도 보고 다 같이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석고방향제 원령교를 만든다고 하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대신에 채색을 하고 별도 뿌리고 뭐 문구도 적고 향도 고르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요. 이렇게 예쁘게 저도 한번 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 등 방향제는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스스로 고른 색깔로 색을 입히고 석고 받침대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맡아도 향기가 안 나네요. 네? 향기는 언제 들어가나요? 이제 원하시는 향을 여러 가지를 맡아보고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담아갈 거예요. 제주나무, 밤쉘, 수소나. 향기 괜찮네요. 저는 이걸로. 좋아요. 이 앞부분에는 제가 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썼잖아요. 그럼 향을 넣으면 얼룩이 져서 이런 틈이나 아니면은 뒤편? 이렇게 뒤편에 하시면 이제 얘가 석고가 향을 머금어서 은은하게 날 거예요. 그래요? 네. 한번 뿌려볼까요? 네. 너무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고 한두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조금 지나면 얘네가 이제 흡수가 다 될 거예요. 향기 좋아요. 은은하네요. 야,
드디어 나만의 향기로운 월령교가 완성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덜 끝났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월령교 무드등이었잖아요. 무드등이면 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이 있어요? 아, 우와. 특별한 방향제가 드디어 완성됐네요.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솔솔 잘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밖에 빛이 너무 밝아서 방법 있죠, 선생님? 네. 네. 오, 이 밤에 월령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상 끝났으면 불 켜주세요. 우와, 이게 센서등 같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네. 드디어 최규정의 방향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로운 방향제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추억까지 어떻게 향기롭게 간직하세요. 다음 공방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가죽 냄새 그윽한 곳, 그리고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곳. 여기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죽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죽 공방입니다. 네, 가죽으로 카드 지갑, 키링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라고 합니다. 기정 리포터는 무엇을 만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네. 이게 짧은 시간에 하루쯤이 뚝딱 될까요? 네, 가능하시고요. 짧은 시간에 이 카드 지갑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정성 들여서 이 카드 지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죽 공예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가죽 공방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걱정 없겠네요. 혹시 원하시는 색깔 있으세요? 여기 노란색 좋아합니다. 전 노란색 진짜. 카드 지갑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가죽 단면을 다듬고 부드러워지면 봉제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엔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다 표시해뒀으니 어렵지 않겠죠? 왠지 모르게 또 바느질 하니까 또 이태리 장인만 한 땀 한 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작품 만들면서 이태리 장인의, 아니 한국 장인의, 가죽 장인의 같은 그 감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진짜 가죽장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똑딱까지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직접 조금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아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데 다 만든 거 맞죠? 네, 다 하셨는데 이제 본인 이니셜을 새길 수 있거든요. 한번 새겨보시겠어요? 오, 나만의 예쁜 지갑에 나만의 문구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할게요. 카드 지갑에 문구를 각인하는 작업도 공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영어부터 특수 문자까지 모두 새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정 리포터는 과연 어떤 문구를 새겼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된 것 같은데요. 오, 이쁘다. 제가 쓴 문구는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 예쁩니다. 예뻐요. 완성됐습니다.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아주 예쁜 게 있대요. 저기 같은데요? 오, 이야, 예쁘다. 정화동에 위치한 오늘의 마지막 공방. 알록달록 무언가를 포장한 예쁜 보자기가 보이는데요. 베일에 쌓인 특별한 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배워볼 예쁜 아트. 네. 바로 이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생긴 건 보자기 같은데요? 저희는 보자기로 포장을 해서 선물을 조금 더 품격 있고 또 고급스럽게 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자기 아트를 할 수 있는 공방이었네요.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진 보자기 아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자기 아트는 먼저 어떤 보자기로 무엇을 포장할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기정 리포터는 상자를 포장하기로 결정했나 보네요.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포장 완성!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 예쁜 보자기 포장으로 선물하세요. 추운 겨울 안동 곳곳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